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9월 19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비지닷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빅컷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주가는 FOMC 회의 직전에 급등했다가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가가 좀 대밀리는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0.25% 하락했고 나스닥 0.31%, S&P 500 지수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이제 0.5%포인트, 50bp를 인하하면서 이전에 이제 금리는 5.0에서 5.25에서 5.5%였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전 금리는 이제 5.25%에서 5.5였는데 50bp 0.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4.75에서 5%로 연방 기금 금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점도표입니다. 6월 달의 점도표는 올해 인하해봤자 한 4.75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이제 점도표가 바뀌었죠. 점도표는 한 4. 거의 뭐 4.5% 이하까지 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4.25 정도 가까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도표로만 보자면은 한 두 차례, 향후 두 차례 정도 더 인하 가능성이 좀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내년 예상 금리는 3.25%까지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전도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야겠죠. 근데 왜 이제 급반등했던 미국 증시가 왜 파월 연준의장 이후에 발언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왜 밀렸냐? 향후 금리 속도에 대해서 신중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빅컷, 큰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은 좀 주춤해지면서 끝났는데 미국의 이제 주요 투자 전략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준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대부분 이제 한 25bp 인하 가능성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이제 업종이 어떤 거냐? 스몰캡, 중소형주나 밸류, 그다음에 시니컬 섹터, 경기 순환제랄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고 크리스 나킨 이트레이드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나킨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하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어떤 금리 인하는 이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대략 의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다음 FOMC 회의 전까지 또 뭐 소비자 물가, 뭐 CPI랄지 그 다음에 고용 지표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여부 폭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좀 생각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밀린 이유는 셀드 뉴스, 그러니까 소문을 사서 이제 뉴스에 팔라. 특히 이제 50bp 인하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높은 가운데 향후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점도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원달러 환율은
이건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네. financeyow.com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일단 반도체 ETF는 1.1% 하락 마감했고요. 원달러는 1319원대까지 좀 밀려났습니다. VIX는 3.52% 상승했고요. 10년물 국제금리는 3.68%, 그 다음에 10월물 원유 선물은 배럴당 70.16달러네요. 대략 뭐 이렇게 좀 됐는데, 미국의 뭐 주요 종목군들 보게 되면 이제 애플, 애플이 이때 이제 이때 하락은, 우리 연휴 때 하락은 뭐 초기 판매량이 좀 덜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분석 때문에 이렇게 떨어 있다가 다시 복원되는 모습입니다. 애플 220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 하락했습니다. 이날 또 큰 자사주 매입 소식, 배당을 좀 높이겠다는 소식 이후에 이틀째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1.92%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타, 알파벳은 상승했고, 일라일리 약보가 보였고, 테슬라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짧게 보는데,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길게 보게 되면 뭐 엄청납니다. 종목들이. 이 월마트, 예를 들어서 이 월마트 같은 종목도 지금 주가가 이래요. 우리가 자주 가는 뭐 코스트코 주가 한번 보십시오.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자, 비자 주가도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접근이 어렵다 그러면 뭐 뻔히 익히 알고 있는 ETF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종목과 너무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S&P 500 매분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대형주에서는 애플과 구글, 메타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신 기사 하나 보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10월 10일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10월 10일에 열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투자자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이제 FSD 버전 12.5 시연하고 이제 이 사이버캡에 승차하는 거 외에 다른 뭔가를 좀 보여줄지 그 확신이 안 선다 이거죠.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뭔가까지 보여주면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율주행 버전에 부응하려면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드는 AI의 실행이라는 이거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AI 실행 접목에서 실행하는지 여부. 특히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운송에서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이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 제조, 상용화하는 능력에 의해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좌우가 된다.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단순 행사로 끝나냐, 아니면 AI 어떤 실행까지 보여주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번 주 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한번 남았는데 오늘과 내일 일정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과 내일 일정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이 있습니다. 이 경제살전과 동행한다. 원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닉스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업체인 제닉스가 공모가 4만 원의 공모 청약이 있고요. 9월 20일 내일은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됩니다. HLB 리보세라닙 재심사 서류 제출 기한이기도 하고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런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긴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가 오늘 또 출발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자 이 수급상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하루 빼놓고 결국은 뭐 시장은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달렸다. 뭐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였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추세가 형성돼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뉴스나 혹은 이 개별 종목군들의 어떤 잦은 흐름이다.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면 올선 위에 있지만 여전히 역별에서 역N자의 역별에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반등도 한계에 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미국 시장의 향후 추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특징주는 지난주 금요일자에 고려아연, MBK와 영풍의 공개 매수에 급등했었죠. 울산시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을 좀 나오고 있죠. 계속 이 고려아연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합니다. 9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였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현대차였죠. 반면에 순매수는 아모레퍼시픽과 2차전지, 셀메이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실리콘2 등을 순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외에도 수급을 항시 좀 따져보고 특히 오늘 밤 또 내일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여전히 좀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좀 봤지만은 미국 투자 전략가가 이 사람처럼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수렴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이런 변동성에서는 스몰캡과 가치주, 그다음에 경기 뭐 순환제 뭐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메가캡 뭐 적절한 좀 조정 이후에 그런 쪽 위주로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한번 미국의 전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길게 느린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정 시 관심을 가져야 할지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